안녕하세요. 이번 상강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휴가 또는 휴게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근로자 날까지 포함하면 연간 16일 정도인데,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는 일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반면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일이 주 6일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11일 정도 수준입니다. 베트남도 우리나라랑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구정이 가장 큰 명절로 이제 5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휴일 중에 50%가 구정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특이한 사항은 이제 건국기념일이라고 해서 이 일을 제외하면 모든 휴일이 상반기에 몰려있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상에서는 이제 정해진 공휴일 외에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전통 설날 1일과 국가 공휴일 1일을 휴가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구정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동일하게 쉬기 때문에 우리는 설날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에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 하루를 쉴 수 있어 총 12일의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베트남은 모든 공휴일과 명절이 주일과 겹칠 경우에는 이 길의 주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수를 다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연차유급 휴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1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자는 12일을 부여하고 있고, 업무의 과중도, 유해,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노동보건사회부가 정한 업무에 따라서 14일, 16일로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사무직은 연 12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서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반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계속근로 연수 매 5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최대 25일을 부여받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동일한 2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16일에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적은 가산 휴가 일수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과거 80년대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근무가 비교적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고 쉬는 일수도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워라밸에 대한 니즈가 높으신 경우에는 베트남 근무가 다소 쉽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가 휴가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거나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400%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차유급 휴가 수당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인데, 출산 전후에 6개월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출산 전에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서 출산 후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베트남은 180일 수준을 부여하고 있어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두고 있어서 부모 각각 최소 1년 이상 부여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라는 것들이 없어서 베트남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복직을 빨리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6개월 동안은 이제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서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고 직전 6개월 평균급의 100% 수준을 지급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출산휴가 기간 종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기간 4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사업장에 조기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외에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빠른 복귀가 이루어진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제 양성평등에 관한 주장이 많아지면서 16년도부터 남편 출산휴가가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최소 이제 5일에서 10일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들한테 한해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법에도 반영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휴게 시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상 이제 6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소 45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6시간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시간으로 봐서 유급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은 이제 근무시간 중간에 무급으로 식사시간을 부여해서 연속한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유급을 이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식사시간 외에 휴게시간에 별도로 30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무급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밤 10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45분의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이 경우에는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